영국을 떠나기 전날 제가 이제 총재님 영국 가시는데 인사를 하고 와야겠다 싶어서 동교동에 들렀습니다. 들렀더니 총재님께서 조금 기다리라 하더니 나가서 상당한 돈을 갖다가 저한테 그때 수표하고 이래 뭐 현금하고 해가지고 주시면서 가고 나면 이 전당대에 있는데 김치하고 돈도 없지 않냐고 이 전당대 비용에 쓰라고 이러면서 상당한 액수를 제게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전당대에서는 전부 다 언론이고 당내 분위기가 나는 최고위원 중에서 내가 1등 할 거라고 뭐 총재는 이기택 총재하고 뭐 김상현 의원이가 정대진 의원이 이래 붙었으니까 그거는 뭐 내가 안 나갔으니까 최고위원 뭐 6명인가 뽑는데 내가 1등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래 했느냐. 나는 이기택 총재계 제2인자니까 이기택 총재계 꼬마민주당 쪽의 대의원들은 거의 다 나를 지지할 거고 그 다음에 동교동 DJ 대통령하고 한 달 동안 전국 캠페인을 댕겼으니까 동교동 사람이나 호남 사람들도 내에 대한 인식이 다 좋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교동 쪽에서도 나를 돕고 이기택 총재에서도 나를 도우니까 내가 최고위원하면 다 1등 할 거라고 최고위원 출마한 사람 전부 저하고 손잡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때 나는 1등은 못 하더라도 최고위원은 문화에 안 되겠나. 한 사람이 4표 찍으니까 그때 8명인가 뭐 최고위원이 6명이 됐어요. 그럴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노무현 의원이 날 떡 찾아왔어요. 전당대회 전에 와가지고 김의원 내가 이번에 당 최고위원 출마하려고 했는데 날 보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 뭐 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당내 노무현 의원 기반이 없었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해가 이제 노무현 의원 최고위원 나왔죠. 나는데 나는 금방 들다가 떨어지고 노무현 의원 되는데요. 선거라니 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내가 그때 얻었는데 나는 전국을 연설을 다니면서 뭐라 했느냐면 4표 찍으니까 노무현 후보 한 표 찍어주고 마지막에 남는 표 있으면 저도 한 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은 자기는 뭐 악착같이 붙어가지고 운동을 하고 호남에 가서는 뭐 날 좀 김정길 되니까 내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 했다는 거예요. 여보 날 좀 도와줘요. 책에도 그래 썼어요. 그랬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노무현 의원은 되고 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표 찍은 사람들 다 놀래는 거야. 이제 떨어지고 내가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 금방 떨다가 내가 그렇게 됐는데 이기택 총재 중에서는 김정길은 어차피 동교동 쪽에서 표를 많이 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막 노무현이 한 표 찍어줘야 해가 내 찍을 놈들 노무현이 찍어버리고 동교동 쪽이나 호남 쪽의 대의원들도 김정길은 이기택 총재 쪽에도 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노무현도 그동안 고생해서 한 표 찍어줘도 안 되겠나 이래. 양쪽에서 다 나는 된다고 보고 노무현 찍어가지고 노무현은 양쪽에서 다 표가 가서 당선이 되고 난 양쪽에 다 표가 빠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최고위원 할 때마다 노무현 의원이 이제 막 자기가 일하는 대로 안 되고 하면서 뭐를 했느냐면 이때마다 느끼는 게 김정길 최고가 떨어진 게 참 안타깝다. 김정길 최고위원의 낙선을 딛고 내가 당선됐다. 자기 뭐 자서전에 그래서 썼어요. 내가 있었으면 자기하고 한패이 내가 조금 최고위원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그런 걸 썼죠. (14대) 총선에서 이제 둘 다 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DJ 대통령께서는 영국으로 가셨고 YS 지지도가 한 90% 넘게 나올 때 보궐선거가 부산에 두 군데하고 강명에 한 군데하고 이 세 군데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YS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거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내가 노무현 의원 보고 물었어요. 노무현 의원 보고 노 의원 당신 강명에 공천 주면 나갈래? 자 강명이 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택 총재한테 제안을 했죠. 노무현 의원을 강명에 공천 주십시오. 그럼 나는 부산 나갈게요. 부산 나가면 난 떨어집니다. 그럼 노무현 강명이 나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부산 시민들 앞에 부산에서 떨어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수도권을 나가야 되고 한 사람 부산에 또 떨어지는가 그림을 한번 내가 보여주고 싶다. 그럼 부산 시민들 좀 자극이라도 되려는 거 내 순진한 생각이지. 그게 무슨 자극이 되겠어요. 되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택 총재한테 그래 해달라고 했는데 이택 총재가 노무현은 강명에 공천을 안 주고 나는 내 승낙도 안 받고 부산에서 공천을 발표했던 거예요. 난리가 났죠. 왜 나 승낙도 안 받고 공천을 발표하냐. 공천했는데 이 당명이 불복하면 이게 내가 꼴이 뭐가 됩니까? 내일 등록이 되는데 그날 공천 발표한 거예요. 그 전날. 그래서 근데 뭐 다 후보 다리 바꿀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전부 다 내가 이거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큰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당인으로서 당의 명령을 하는 것을 내가 떨어질 거라고 안 나간다는 것도 나도 망신이고 당도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국회 기자실에 가서
기자들 앞에 기자회견을 했죠. 정말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데 나가봐야 안 되는 거 뻔히 아는 건데 내가 피할 수 없는 자리라면 내게 받겠다. 그래 내가 승낙 그날 내가 부산을 내려가고 이제 그 다음날 후보 등록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억지로 공천을 했으면 당에서 공탁금이라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공탁금도 안 주고 내 동거에 공탁금 걸고 나갔어요. 그래서 선거 사무실도 넘쓰는 사무실을 이제 저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쓰고 이래. 그러니 그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되지도 안 하고 거기다 그때는 그게 이 박찬종 의원의 지역구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서구 사가 한 선거구인데 사만 떨어지가 선거를 하는데 그 박찬종을 보장하는 사람으로 신정당이 그때 이제 박찬종이 신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신정당에서 박찬종 보장하는 사람 또 한 사람 내보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부산 사하구에 박종우이라고 김영삼 총재 수행비서도 나가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 뭐 처음부터 본인은 완전히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데 하이 그래가지고 뭐 결국은 뭐 개우 가까스로 2등을 했죠 내가. 거의 2등 3등 표차이 거의 없고 뭐 당선자금 표차가 많이 났습니다. 망신은 개우 만에 매냈는데 그 바람에 이제 이택 총재하고 내가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죠. 틀어져가지고 나는 그 뒤에 막 도저히 뭐 내가 빚도 좀 지고 그 선거 바람에 차라리 외국 가서 한 몇 년 공부나 하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나를 개근 교수로 초청을 해줘서 사하 보궐선거 떨어지고 미국 미시간 대학으로 가지고 돌아서 떠납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1년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 정치를 시작했죠. 그 전에 이제 나는 그때 이제 미시간 대학에 개근 교수로 가 있는데 DJ 대통령께서 워싱턴하고 뉴욕을 그때 영국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다가 미시간 대학에 있으니까 같이 미국에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그 DJ 대통령 오는 뉴욕에 같이 합류를 했죠. 합류를 같이 이제 거기서 뭐 대통령하고 며칠 같이 이래 생활을 하고 해가지고 난 또 미시간 타고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그 정계 은퇴한 후에 하면 또 뵙습니다. 뵙고 그 뒤에 이제 DJ 대통령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정계 복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아닙니까? 있을 때인데 들리는 이야기가 이제 DJ 대통령이 당을 따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은기 의장이 사실 내하고 노무현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참 가깝게 지냈는데 노무현 의원하고가 3당 합당 때 안 따라간 걸 보고 자기들이 큰 감명을 받았는데 이번에 자기도 이거 당을 깨가지고 다시 만들면 안 따라가고 자기들 남겠다 하는 식으로 내한테 전화가 와서 기면 안 가면 나도 안 간다고 이러면서 안 갈 거지? 하고 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은 안 하고 내가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동교동을 찾아갔습니다. 총재님, 정계 다시 복귀하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나 또 힘을 다해서 총재님 돕겠습니다. 그런데 당은 깨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통합한 당입니까? 내가 통합협상대표단장을 맡다가 만들었던 당이잖아요. 이거 당 깰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재님 이 당에 해도 이택 총재하고 대선 후보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당을 분당을 하려고 합니까? 분당은 절대 명분이 없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더니 DJ 총재의 사실을 말씀이 김채고 이분에 내하고 같이 따라오라 이거. 자기를 따라오가지고 내하고 같이 이번에도 저번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전국으로 선거 연설을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채고를 비례대표 안정권에 내가 앞자리로 할 테니까 같이 전국 연설을 대통령 선거 때문에 같이 다니자고 그렇게 내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뭐 지역구도 내가 원하는 데를 주겠는데 지역구를 내한테 주면 이기택 총재가 그걸 날 떨어뜨리기 위해서 개심하다고 생각해 날 떨어뜨리기 위해서 센 사람을 갖다 붙일 수도 있으니까 전국구 하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고 제안하는데 내가 총재님 그랬습니다. 총재님 난 마음으로는 따라가 총재님 돕고 싶은데 저 고향 선배인 김영삼 총재님도 내가 명분이 없다고 안 따라가고 남았는데 총재님이 이거 당을 깨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총재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고. 그럼 안 따라오고 부산 가서 국회의원 될 수 있느냐? 부산 가면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나는 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따라갔죠. 안 따라가고 결국 부산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내한테 참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김대중 총재께서 그때 내가 대통령 때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점이 참 김채고가 존경스러운 점이다. 내가 참 개인적으로 김채고를 내가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참 뭐 가분하게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못 따라갔습니다. 그때 못 따라가고 이제 결국은 꼬마민주당 그때 뭐 이기택 총재하고 하는 당이 남아가지고 우리는
통출을 구성했죠. 이택 총재도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통출을 구성해가 김은기 의장하고 내하고 노무현 의원하고 뭐 유인태 의원, 이철 의원, 문혜영 의원 이런 분들이 같이 통출을 해가지고 따로 별개의 그걸 했는데 노무현 의원이 또 부산시장 선거 하면 있었잖아요. 부산시장 선거에 이제 노무현 의원은 당의 기반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부산시장에 출마하고 싶은데 내가 부산시장 출마한다면 내가 당의 기반이 있으니까 자기는 안 되니까 부산에서 선거해도 안 나가고 내가 안 한다 하면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산시장 나갈 생각 없다. 당신 하고 싶으면 해라. 내가 도와주고만 이랬거든요. 했는데 이택 총재는 그때 노무현 의원과 사이가 안 잡아가지고 별로 시장을 나오는 걸 반대했습니다. 어차피 뭐 부산시장 누가 나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계보에 있는 뭐 원외 위원장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뭐 난 노무현이랑 그 사람하고 붙으면 나는 막 안 이기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무현이 겨우 이겼어요. 한 몇십 표 차로 이겼습니다. 경선해가지고. 이기택 총재 쪽에 똘똘 뭉쳐가지고 부산은 전부 이기택 총재니까 우리 지구당하고 그때 손태인 의원이라고 남구에 국회의원 하던 분 돌아가셨는데 손태인 의원은 가까우니까 야, 니는 총재님 지시대로 하지 마. 니 그 표는 다 노무현 의원 도와라. 우리 지구당하고 두 개는 절대 도와줘. 그 표로 겨우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나갔는데 내가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이제 후보가 됐죠. 해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결국은 그때 뭐 떨어졌죠. 떨어지고 노무현이 지금까지만 해도 내한테 세 번 은혜를 줬습니다. 첫째 최고위원 선거할 때 내가 도와줘서 자기가 최고위원이 됐고 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종로구로 옮길 때 종로구로 갈 명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구로 내가 서울 부산은 도저히 가기 싫은데 서울로 올라갈 명분이 없으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사보궐선거가 떨어지고 영도로 다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동 영도구 옛날에 내 처음 국회의원 될 때 선거구니까 나는 뭐 어차피 영도로 가도 떨어지고 중동구로 가도 떨어지니까 나는 부산 가는 건 떨어지니까 그래 그럼 당신 서울로 가라. 내가 당신 선거구로 갈게. 그래가 자기 선거구인 중동구를 내가 맡아주는 조건으로 노무현 의원이 종로로 갔잖아요. 그 명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당에서 내가 그거 맡을 테니까 수도권에 공천 줘라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렇게 내한테 세 번 사실 내가 노무현 의원을 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궐선거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노무현 의원도 종로로 옮겼지만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다음 나중에 보궐선거에 당선되지만은 나도 부산 떨어지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되고 이제 결국은 우리는 통출을 하면서 이기택 총재와 같은 당은 하지만은 다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대통령 선거는 또 다른 의미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당을 안 도우면 야당의 후보가 될 사람을 밀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여당 도와주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또 그 통추안에서 제가 앞장을 섰죠. DJ 대통령 제가 친한 사람이 다 아니까 우리가 DJ 대통령 후보를 도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동교동 갔을 때 총재님 만나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뜻 맞는 사람께서 총재님 지지선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김은기 장, 노무현 의원 이래가 하고 그다음에 이철 의원이 재정부 의원이 몇 사람은 또 한겨레당인가 그때 이해창 씨가 하는 그 당으로 가고 이래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 그때 우리가 한 박성무 의원하고 홍기훈 의원하고 한 열 몇 명이 그때 대통령 후보 DJ 지지선을 하고 글로 갔죠. 내가 당에서 맡은 역할이 뭐냐면 PK 지역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내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 이걸 내가 이제 지역구를 맡아가지고 그 선거 연설을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지대 종령 따로 다니고 나는 나대로 부산, 경남, 울산만 곳곳이 다니면서 연설을 하는데 참 그때 부산이나 이 경남 지역에서 DJ 대통령 선거 연설을 하는 건 참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 서서 연설을 하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어요. 허공에 대고 내가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이 듣는 사람은 개중에 있을 테니까 그거를 갖다가 선거 기간 내내 했습니다. 하고 선거 전날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산의 분위기가 내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보니 이인재 후보 쪽이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찍기 싫으면 이인재 찍어라. DJ 못 찍는 사람 이인재 찍어라. 이래가지고 우리 운동을 했죠. 선거운동 마치고 저녁에 투표 전날 올라가요. 동교동 가셨더니 총재님 마침 집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왔느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마치고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번엔 잘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진짜 그때도 아슬아슬했어요.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그래도 뭐 후보님한테는 될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산 분위기는 뭐 전혀 안 되는 분위기니까 그래도 뭐 그때 참말 천재일우의 기회로 된 거죠. 되는 바람에 DJ 대통령께서 참 그 평생에 원하시던 대통령이 되셨는데 되어 본들 소수 여당이고 이래가지고 지역적으로 호남에 고립돼 있고 당세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 인수위 구성을 했잖아요. 인수위 구성을 하는데 근데 나도 뭐 대통령님을 위해서 영남 사람으로서 고생했지만 노무현은 똑같이 고생했거든요. 고생했는데 하여튼 DJ 대통령께서는 나는 그렇게 꼭 챙기면서도 또 노무현 또 잘 빼요. 거기서 자꾸 왜 뭐 좀 불안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나는 인수위가 구성되자마자 정무분과 간사로 내가 발탁이 돼가지고 정권하기 2달 동안 그것을 이제 정무분과 간사로 했고 하자마자 난 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언론에는 내가 뭐 해수부 장관으로 자꾸 발탁이 된다 이래 했는데 마지막에 행자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자부 장관을 이래 발탁이 돼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나중에 정무수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내가 이제 행자부 장관 하면서 공무원은 상정이 아니라는 책을 출간했죠. 그게 그때 뭐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주무장관이 말이지 공무원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이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센세이션이 되고 그때 뭐 한 연속 7주간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왔거든요. 올랐고 일본 지방신문에도 크게 전면에 왜 한국에는 이런 장관인데 일본에는 없느냐 해가 기사를 실은 적이 있고 그때 주백진 쇼가 한참 인기 있는 프로였는데 주백진 쇼도 내가 불려나가고 해가 하여튼 그때 공무원 상장의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한테 욕도 많이 듣고 국민들한테 또 칭찬도 많이 듣고 국회에 가서는 국회의원한테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래 해가지고 이제 뭐 내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해가지고 행정자치부가 옛날에 내무부하고 총무처를 합친 거거든요. 그 두 조직을 합쳐놓으니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총무처 내무부 간에 갈등이 있어서 가자마자 참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을 때가 IMF 직후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울 때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러고 공무원 사회도 어려웠는데 그때 더더구나 나는 또 그 행정개혁을 주도해야 되잖아요. 행정주무장관이니까. 그리고 행정개혁을 하는데 그 공직자들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IMF 권고에 따라서 기업에서도 직원을 줄여야 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공무원들을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을 자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 게 참 난제가 많았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래도 무슨 공무원들이 무슨 직무평가가 돼가지고 그 직무평가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 자르면 되겠는데 아니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자를 거냐?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 생각하니까 나이란 말이죠. 나이 이거는 뭐 그건 확실한 명백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년이 얼마 안 남은 한 1, 2년 남은 사람 순위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 우리 집 앞에도 뭐 공무원들하고 대모를 하고 내가 집이 분당이었는데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내 방에 찾아와서 업소하는 공무원 뭐 많지만 딱 눈 감고 했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와대 행정자치부 장관이 딱 갔는데 그때 이제 JP가 총리로 오셨거든요. 왔는데 경찰 인사를 내가 담당하니까 행정자치부 그냥 경찰 그다음에 그 소방 이거 뭐 이런 거 다 제 소관이거든요.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이 경찰 인사입니다. 이거 뭐 쪽지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실세들로부터. 근데 딱 갔는데 첫 쪽지가 하나 들어오는 게 JP 총재로부터 쪽지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이 사람 승진시켜줬으면 좋겠다 하고 딱 하나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도 뭐 동교동 실세들 뭐 전부 다 뭐 메모 쪽지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요. 그때 생각할 때. 인사의 원칙부터 먼저 발표를 하자. 인사의 원칙에 이런 것을 몇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하겠다. 만약 이 원칙에 어긋나는데 승진되거나 영전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한테 항의해도 좋다. 언론에다 인사 원칙부터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하고 내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 뭐 총리가 처음 장관한테 쪽지 보낸 건데 이거를 거절하면 이거 뭐 대놓으면 내가 골치 아프잖아요. 사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거 해줄 수는 없고, 보니 좀 내가 볼 땐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이라. 이 또 쪽지 들은 놈이 내 대학 후배놈이야. 이거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해줘도 되는데, 이거 해주면 내가 제시한 인사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명분이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총리님 찾아 올라갔죠. 총리님, 행자부 장관은 이 대통령 의전 담당인데 대통령님 의전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총리님 의전도 제가 맡아야 됩니다. 대통령과 총리님을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총리님한테 찾아온 건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정중하게 좀 사과를 먼저 하고, 총리님께서 처음으로 저한테 딱 한 건, 그것도 여러 건데 딱 하나 인사 메모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승진을 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총리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승진해서 배제를 하겠고, 총리님께서 꼭 하시라고 하면 내가 도리 없이 총리님 명령에 따라야겠는데요. 이 참 제가 고민이 돼서 왔습니다. 아니 또 총리님 쿨해요. 허허, 그래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세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분을 배제를 했죠. 그리고 내가 다른 동교동 실세들이 들어온 경찰 인사도 전부 쪽지받은 것은 다 원칙에 되는 사람은 해주고, 원칙에 미달하는 사람은 다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준, 특히 뭐, 그때 이제 호남 출신 경찰관들이 나한테 불만이 많았죠. 인마가 이게 영남 출신이라고 호남 사람들 홀대한다, 이런 비판도 막 청와대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호남인이라도 자격과 능력이 되는 사람 다 했고, 뭐 영남 사람이든 호남 사람 관계없이 자격이 내가 설정한 기준에 미달되면 안 했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가 뭐 사실은 동교동 실세들을 뭐 견노갑 선배나 뭐 이 박지원 의원이나, 그때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 그 홍보 수석 아닙니까? 뭐 김몽인 의원 것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뭐 김옥두 의원도 있고 했는데 거의 다 안 해주고, 그 중에 몇 사람 또 된 사람은 있어요. 된 사람은 그 사람도 부탁 때문에 된 건 아니고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줬는데, 그래도 내가 하도 다 못 해주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발표하기 전에 미리 전화해가지고, 선배님, 이분은 내가 이렇게 챙겼습니다 하고 해준, 사실 챙긴 게 아니고 기준이 맞아서 된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인사할 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가까이 해서 내가 이제 행자부의 업무도 익히고, 행자부 내가 장관으로서 그래도 가장 좀 잘하는 장관 중에 한 사람으로 그때 내 평가를 받았을 때입니다.